네, 픽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정봉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정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뭐 민주당 소속이시지만 다른 당 얘기부터 잠깐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사태여가지고요. 예. 이준석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죠. 이 예. 징계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예측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이제 이것을 정치권에서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성접대를 받았다. 그 다음 성접대 받은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팩트보다도 친윤이 이준석 대표가 친윤이나 윤석열 정부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속아내는 과정, 쳐내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권력투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복잡하고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양상으로 흘러간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윤리위에서 정치권의 흐름을 좀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이면 이게 지금 애매한 징계가 나온 상태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경징계입니다. 6개월이면. 6개월 당원 정지 자체는 중징계가 아니라 경징계다. 네. 이게 이제 당원 당규를 보게 되면 경징계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6개월은 이것은 이제 그 최고위 의결 사항이 아니라 당 대표 그 옥새가 찍혀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당 대표 도장이 찍혀야 되는데 앞으로 상황이 이제 더욱더 복잡하게 꼬이게 만들었어요. 이거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일인데 찍겠습니까? 안 찍겠다는 거죠? 그걸 소위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 징계 처분권인데 그것을 이제 동의하지 않겠다는 건데 그럼 이 도장을 찍지 않으면 그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권한대행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도장을 받거나 아니면 도장을 그 옥새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하려면은 먼저 도장을 가져와서 선관위에서 교체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럼 먼저 도장을 이준석 대표가 안 내놓게 되면 그래서 과거에 김무성 대표가 옥새 들고 나르샤 뭐 이런 사태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부산인가 가셨었죠? 예, 그 영도대교 가시고 그랬던데 그 전에 이제 조순영 대표가 민주당에서 또 옥새를 갖고 가신 적이 있고 옥새를 안 내놨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당대표의 도장, 즉 옥새가 결국 이준석 대표가 도장을 찍지 않게 되면 이 처분 권한이 효력을 발휘를 못합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하죠? 그 국힘은 해결할 길이 안 보여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그것을 도장을 찍지 않으면서 계속 당대표 직무 수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국힘과 관련돼 있는 그 유튜버 방송인들이 긴급 방송을 해갖고 빨리 이준석 방을 들어가서 강제로 옥새를 뺏어라 막 이런 방송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고 옥새를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만약 윤리위에서 이런 상황까지도 알았으면은 아예 그냥 경고 구도로 끝나든지 그냥 뭐 그 정말 경징계로 가든지 이건 경징계하고 중징계 애매하게 사이에 있는데 법적으로는 경징계입니다. 네네. 그러면 그 완전 중징계가 때려주면 그냥 최고위 의결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 최고위 의결권이 아니라 최고위 당대표 그 승인권이에요. 지금 정봉주 의원께서는 예. 사실관계 이를테면 뭐 성상납 또 이걸 은폐하는 과정에서의 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친윤 그룹이 이준석 당대표를 정치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에서 나온 일이다 이렇게 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성상납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그걸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있었는지라고 하는 것은 윤리 판단인데 우리는 그 증거나 이런 것이 노출된 바가 없어요. 모르죠. 다른 사람들은. 네. 예?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그걸.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찰 수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윤리 어떤 근거로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일반인들이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정치권에서 보는 정치적 판단은 이른바 이제 이게 해석이긴 하지만 정말 윤리위에서 이 비위나 정확하게 따지면요.
경찰 처분이 있은 다음에 윤리 징계가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징계를 진행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결국은 성상납 여부가 있었는지 문제보다도 그거를 은폐하려고 했던 그 비서실장을 보내서 투자계약서를 했다라고 하는 여기에다 이제 방점을 옮겨버린 거거든요. 네네, 정무실장이요. 네. 그것도 좀 석연치 않은 거예요. 성납이 있었는가를 먼저 따지는 게 이 판단의 기준인데 그건 안 따지고 있어요. 못 그렇죠. 따지죠. 보다 엄중한 잘못이니까. 네. 예, 그럼 경찰의 판단과 법적 판단이 있어야지. 그리고 그 전에는 계속 윤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결과는 봐야 되지만 어쨌든 은폐 시도는 있었다 이렇게 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친윤과 반윤, 즉 반윤에 이준석이 있고 이준석을 친윤 그룹이 세고 속아내려고 하는 권력 투쟁의 그냥 아니면 네. 이렇게 서둘러 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선에 이기고 지선까지 연달아 이겼는데 그 정당에서 권력 투쟁을 할 까닭은 뭡니까? 이후에 이제 뭐 내년이지만요. 그리고 네. 이제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정부 정책이나 친윤 윤석열 정부 정책에 호락호락하지 않고 있었고 대선 때도 이제 그랬던 것이 감정의 앙금인지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이후에 당 대표와 현재 이제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후에 당 대표는 결국은 2024년 공천권까지 연관되어 있는데 지금 당 대표가 거기까지도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간접적인 게 임기가 1년 남았기 때문에 예. 다음 당대표에 이준석 대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건 너무 그러니까요, 앞서간 게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네. 정치를 오래 했던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고 너무 석연치 않은 행동들을 해요. 근데 이제 왜 요 문제가 윤리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 하면 저는 그걸 긍정적으로 봤는데 지선에 이기자마자 이준석 대표가 뭘 했냐면 혁신위를 구성을 했어요. 그렇죠. 네. 혁신위를 구성했는데 그 혁신위 구성에 대해서 배현진 최고위원이 계속 공격을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준석 친정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아마 그쪽에서는 이준석 당대표가 1년 동안 내년 당대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국힘 친정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혁신위를 통해서 친윤을 솎아내려고 하는 공격을 먼저 시작했다 이렇게 본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그리고 예. 감정도 꽤 있었던 것 같고요. 감정 있는 건 정치인들은 그 감정을 노출 안 시키는데요. 지금 네. 이제 문재인 정부가 검찰 출신들 정알못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그 감정을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항상 두 가지 얘기를 해요. 감정적 판단과 이성적 판단은 늘 분리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정치는 결국은 오늘의 적도 내일의 동지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냉철한 이성적 판단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감정과 이성이 혼재되어 있는 판단을 내린 것 아닌가. 그리고 그 혁신위 했을 때 우리 민주당은 오히려 긴장을 했어요. 이기고도 혁신위를 만드네. 쟤들의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개혁하고 혁신하려고 하는 노력은 어디까지 가지? 이러면서 무척 긴장을 했는데 그 내부에서는 혁신위가 친윤을 쳐내는 작업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쳐내려고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쳐낼 수 있는 것은 윤리라고 하는 개인적 비위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윤리라고 하는 무기로 당신을 칠게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과 지선에 잇따라 이긴 국민의힘이 혁신위원회를 만드는데 민주당은 잇따라 졌잖아요. 예. 민주당의 혁신 작업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있죠. 네? 안 하고 있잖아요. 아이고 저런. 아니 더 절실한 거 아닌가요? 더 절실한데 그 혁신을 해야 될 사람들이 계파 계파 중심주의적 사고로 하니까 당이 어떻게 가겠다라고 하는 매크로한 거대 담론이 민주당에서 지금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추락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도. 근데 이제 이번 대선도 보면 재미있는 게 혐오 투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혐오 투표다. 그 다음에 네 불호감 뭐 이런 얘기, 비호감 이런 얘기하죠. 역대 최초로 전체 보통 이제 지방선거는 심판 선거고 대선은 미래 지향 선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 대선만큼만
과거 지향 심판 회계 투표 심판 투표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국힘이 이긴 게 아니라 민주당이 패배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더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을 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럴수록 더 혁신해야 되잖아요. 해이죠. 그럼 네.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역전해서 국힘이 떨어지고 민주당이 올라갔거든요. 그건 뭐냐면 민주당이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국힘이 못해서 지금 민주당이 역전을 시킨 거거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얻은 거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양당을 보면 지금 자기들이 잘해서 올라가는 건 없고 상대당이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율 높은 게 절대로 민주당이 뭘 잘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오히려 혁신의 카드를 내고 예를 들어 혁신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기존에 약속했던 동일지역 국회의원 2024년에 동일지역 3선 제안에 대해서 아젠다를 내는 의원들 족족이 지금 내부에서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가장 큰 혁신의 아젠다를 내는 의원들은 왕따 당하고 있고 네. 그리고 민주당은 혁신의 아젠다를 내려고 하지 않고 있고 민주당은 국힘보다 덜했지만 민주당도 지금 똑같이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노무현 대통령의 뭐 뜻을 잇는다고 민주당이 그러는데 노무현 대통령이야말로 국회의원 험지 출마로 예. 뭔가 모범을 보여줬잖아요. 예. 그런데 왜 같은 지역에서 3선, 4선 이상 가겠다? 뭐 이런 건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또 진행자님께서도 정말 답답한 관점으로 진행을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외부에서 제3자들이 보이는 게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안 보일까요? 보이죠. 보이지만 네. 본인들의 이권과 본인들의 패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신을 주장하면서 노무현 이름을 이용한 패권주의만 나왔지 노무현 정신은 실종이 됐습니다. 김대중 얘기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오랜 통합과 헌신, 화합과 단일대우 이런 건 하나도 없어지고 각자 계보고 싸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빗대갖고 주장만 할 뿐이지 김대중 정신도 실종되어 있고 노무현 정신도 실종되어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전당대회가 다음 달인가요? 예, 8월 28일입니다. 네, 그럼 그때 좀 변화가 있을까요? 기대해봐도 되나요? 없습니다. 아이고, 이번 전당대회는요, 네, 혁신 전당대회를 하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민생 포기 이런 것을 공격을 하면서 그럼 우리는 국민들에게 무슨 희망과 대안을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형국으로 보면요. 이재명을 공격하는 세력과 이재명을 방어하는 세력으로밖에 나뉘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친이재명과 안티 이재명의 싸움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대목에서 누군가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통해서 민주당이 이런 혁신을 해야 되고 국민들의 민생 문제를 경제가 지금 추락하고 있는 문제를 이러이러하게 해서 해결하겠다. 나라는 거대 담론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당원들이 관심이 좀 갈 거고 지지가 좀 몰릴. 그런데 또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을 정도로 민주당은 몇 년 동안 등 따스고 배부른 정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 당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이미 기득권화되어 있는 170명 국회의원들이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안 됩니다. 네, 정봉주 의원님. 중간에 뭐 전화 연결 상태도 좀 좋지 않았는데요.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나중에 스튜디오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